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정부의 분배 주도 성장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게 역대 최악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바로 어제 발표했었던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계당 월 평균 소득은 4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대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1분위에 속하는 하위 20%의 소득 129만 원, 그리고 상위 5분위에 속하는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의 소득은 1,015만 원을 기록하면서 이 격차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하위권은 전년 대비해서 8%의 감소를 보였고 상위권은 전년 대비해서 9.3%의 증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소득 격차가 5.95배를 기록하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측인 통계청에서는 고령화 때문에 이 퇴직 가구가 1분위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 경기에 영향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반영됐다. 고용률에 따른 악화에 따른 그 결과가 현재 이 수치에 반영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 사이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문제가 보이는데요. 바로 첫 번째 고령화, 두 번째는 실업률, 세 번째 최저임금 여파에 따라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양극화 문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CEO와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 차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가능한데요.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CEO와 직원 평균 연봉의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그 격차는 208.4배 기록하고 있는데요. 권오현 회장이 지난해 243억 8,100만 원의 연봉을 가져갔고요. 직원 평균은 1억 1,700만 원. 사실 직원도 높고 CEO도 높지만 이 격차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권오영 회장이 66억 원, 일반 직원이 1억 700만 원의 연봉을 평균적으로 가져갔는데요. 62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만 지난해에 200배 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상여금이었는데요. 권 회장의 상여금과 특별 일회성 상여금이 크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보너스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모레퍼시픽도 142.2배의 이 격차를 나타내면서 격차가 큰 기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폭인데요. 서경배 회장의 2016년에 연봉이 바로 2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5,900만 원이었는데요. 비교를 해보시면 지난해 사드 여파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회장님의 연봉은 굉장히 급증했지만 일반 직원들의 연봉은 오히려 지난해 감소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격차가 가장 작은 기업은 신한금융지주였는데요. 신한금융지주 5.9배의 연봉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SO일과 KB금융, SK텔레콤, 그리고 SK텔레콤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기업이 6배에서 10배 정도의 CEO와 일반 직원 간의 연봉 격차를 보여서 적은 축에 속했습니다. 연봉 인상률에도 격차가 큰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영진의 연봉 인상률은 전년 대비 40%가량을 기록한 데 비해서 일반 직원은 지난해 전년 대비 0.5%의 연봉 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승폭이 차이가 무려 77배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경영진 위주의 연봉 인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상폭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에 있었던 월가의 시위 기억하시나요?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월가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월가 금융권의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과 전 세계를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서도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바로 월가 시위였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광경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조선 건설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가운데 경영진들의 이익 챙기기, 이것이 결국에 기업의 손실로 나타났고 그것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사회적인 책임으로 돌아갔다는 부분들 우리는 그동안 확인해왔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요. 민주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가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월가 개혁과 부자 증세를 주장했었던 인물인데요. 그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빈곤해서는 안 된다. 재벌에 편중된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내가 과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과격하다. 중산층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지만 힐러리에 패했었죠. 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득이 늘어나는데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건데요. 월급은 매달 찍히죠. 이것을 보는 행복 참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만 사실 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소득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을 잘 관리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산층에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